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15일, 오늘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볼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몇 가지 팁. 팁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꽃버스 나라님 안녕하세요. 아유, 다시 해야겠다.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꺼야겠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욕심이잖아요. 예, 윤희님 반갑습니다. 욕심이 제일 문제죠. 욕심을 제어하셔야 되는데 사실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욕심을 제어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팁만 짚고 넘어갈게요. 1번 상단선과 하단선. 예, 김애인님 반갑습니다. 자, 상단선이 이렇게 생겼고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요게 매도, 요게 매수 사인이에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매도가 안 되는 거고 얘는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보시고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매수가 없고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수가 내려가잖아요. 자꾸 하단선 아래에서 매도를 보시게 돼요. 증시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상단선 위에서 매수를 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냐면 봉이 보여주는 대로 보니까. 지표가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봉이 보여주는 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보셔야 이제 그런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실 수 있어요. 요건 5 기준이에요. 5 기준. 자, 20 기준이 있습니다. 20 기준. 20 기준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어요. 벗어나면 하방 안 봐요. 예, 벗어나면 상방 안 봅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룰이에요. 여기서 매수, 매도, 상방, 하방은 신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거래자 입장에서 포지션을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유자 입장에선 가능해요. 보유자 입장에서 어차피 살 것도 아닌데 이게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상단선 위에 있어도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위로 갈 거라고 믿고 매수 전략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잘 생각해 보세요. 5 기준으로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 안 하고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를 안 해요. 20 기준으로 상단선을 벗어나면 매수가 안 되는 거고 하단선을 벗어나면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제 제가 화면을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규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스닥이 올랐죠. 네, 나스닥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 시초가로 가볼게요. 자, 월봉의 시초가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여기가 상단선이고, 그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하방을 본다? 그럼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12,800에서 12,956 요 사이가 하방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자리죠. 요 위치에서 SQQQ 같은 걸 살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아래로는 무한대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스닥 지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 김종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한 11,380대에 있습니다. 자, 이걸 뚫으려면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몇 프로냐? 58.59%입니다. 58.59%. 거래량이 아직 안 늘었죠. 왜 그러냐? 이게 월봉이라 그래요. 월봉이라서 월말이 돼야 거래량이 늘어요. 월말이 돼야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도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늘 수가 없죠.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으려면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도달한 시간이 5월 15일이니까 딱 절반이잖아요.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시간적으로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50%가 된 시점에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 왔으니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시적인 반등이 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종가 투자 심리도가 50입니다. 50. 50이라는 얘기는 거래량보다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야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을 수 있습니다. 홍현실님 반갑습니다. 그럼 실제로 움직인 거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렇게. 그러면 딱 거기에 걸쳐서 움직였잖아요. 자, 고가는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 걸렸고, 저가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 걸렸죠. 딱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버텼다가 SQQQ를 싹 팔아먹은 거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을 잘 보시면 뭔가 다른 게 보이세요. 확인하셨나요? 확인이 되시나요? 확인이 되시면 좋은데. 잠깐만요. 자, 이건 옆으로 치워놓고, 이걸 같이 보자고요. 여기가 볼벤 20이야. 이제 감 오세요? 감이 오세요?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밑으로 너무 눌렀어. 그죠? 월봉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가려다 보니까 주봉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로 너무 내려간 거예요. 이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감아 올린 거예요. 지금 요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되돌림이 온 거죠. 이해되셨죠?
너무 벌어졌다고. 예. 벌어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를 보여드릴게요. 예, 나스닥 다음 주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를 보세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상황을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뭐가 보이세요? 예?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이요. 자, 이걸 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1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메모장을 열고. 예, 김항직님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격은 해소되었다. 그죠? 글자 크기를 어디서 조절하죠? 잠깐만요. 된 것 같은데? 네, 된 것 같아요. 자, 이격은 해소되었죠? 그쵸? 왜? 시가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보다 높게 위치해요. 예, 서정선님 반갑습니다. 2번 시초가가 상단선입니다. 그죠? 시초가가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상승이 추세를 바꾼 건 아닙니다. 예?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가 오른 게 완전히 위로 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낙폭 과대만 감아 올린 거지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방향을 바꿀 거였으면 양봉으로 끝났어야 돼. 근데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매도가에서 시작한다. 네. 3. 하단선이 개판이다. 그죠? 첫 번째, 이격을 해소했기 때문에 이격 때문에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가지고 뭔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시초가에서 누를 거다. 즉 갭상승이 없다면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누르는 힘이 우세하다. 설사 상승이 온다고 해도 누를 거다. 왜? 주봉과 월봉엔 하단선이 없어요. 주봉과 월봉엔 하단선이 없다니까요. 그 얘기는 밑에서 받쳐주지 않는다고요.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예, 이게 완전히 흐름을 바꿨다? 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 거래량 늘리고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딱 보고 와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미친듯이 거래량을 늘리고 있구나 지금.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을 계속 늘린다. 즉 상승하지 않게 만들려면 계속 투매를 해야 돼요. 거래량을 빵빵빵빵 터뜨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봉도 거래량이 제가 알기로 120%가 나왔습니다. 120%.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 거래일 수가 21일? 21일인가요? 미국은 거래일 수가 며칠이죠? 잠깐만요. 미국 거래일 수 좀 찾아볼게요. 미국의 거래일 수. 휴장일. 예. 증시 휴장일. 찾아보면 5월 달에 미국이 30일 날 쉬어요. 예, 우리는 5월 5일에 쉬고 미국은 5월 30일 날 쉽니다. 그러면 20일 거래일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미국의 거래일수랑 우리 거래일수랑 똑같은데 그 거래일수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월봉의 거래량이 몇 프로냐면 58.59%예요. 58.59%. 이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10거래일밖에 안 지났어요. 미국은 10거래일, 우리는 9거래일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10거래일로 계산했을 때 20일 시세 주기 싫은 거죠. 잠깐만요. 계산기를 따져보자고요. 예. 자, 10거래일인데 21일 거래일을 반영하면 47.6%입니다. 47.6%.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스닥 월봉 거래량은 47.6%? 잠깐만요. 47.6%고 시간상으로요. 지금 58.59%예요. 이게 시간이고, 예. 시간이고, 그 다음에 58.59%. 이게 현재 실거래량이에요. 예. 실거래량. 예, 이렇게 프로입니다. 퍼센티지. 그러면, 대충 10%잖아요? 10%. 10%니까 이틀치 정도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나스닥 증시는 거래량을 늘려보고 싶은 거예요. 거래량을 늘리면 맨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다고요. 지금까지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 적이 없죠. 없어요.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의 일인가? 따져보면 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2007년 이후에 잘하면 거의 처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나스닥 거래를 보면 거래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거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락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거고요. 물론 이제 봉이 내려가야 해피한데 봉이 내려가지는 않고 있으니까 좀 짜증스럽죠. 하지만 거래량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태에서 거래량은 이슈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어요. 미국 증시 볼까요? 다우는 60.98%예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맨 위로 올라가요. 그럼 뭐가 있단 얘기예요. 뭐가 있어. 여기서 올라간다? 왜 올라가죠? 응? 올라갈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없어요. 예. 이건 일단 6월 달까지는 뭔가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걸 다음 주에 결정해요. 5월 3주. 그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그죠? 한 배를 탄 거로 5월 동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지금 5월 3주가 중요해요. 5월 3주. 다음 주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셔야 느낌 팍팍 와요. 자, 이거 다우예요. 다우. 이거 맨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거래량.
요 거래량 메뉴로 올라간다고요. 지금 60.98%예요. 58%도 아니고 60%가 넘었어요.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못 줄여. 줄일 수 없어요. 예, 이건 줄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거래량은 는다? 그럼 이건 계속 투매라고요. 예, 이건 6월달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월봉은. 적어도 월봉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봉이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그게 문제죠. 반등 세죠. 반등 센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거래량 연구간이잖아요, 여기. 여기 연구간인데, 여기 거래량이 늘면, 다음 달에 절대 못 만나요. 오케이?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삐꼼 고개를 들면, 다음 달에 거래량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시작이에요. 이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반등 세도 음봉이에요. 그죠? 반등이 세도 음봉이라니까. 예. 반등이 센 걸 보실 게 아니라 월봉이 음봉이라고요. 아직 음봉이라고요. 양봉 아니에요. 예. 여기도 거래량이 올라오면요. 거래량이 올라오면 다음 달도 연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살벌해요. 이건 작정한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을 늘린다라는 거는 위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예. 이 월봉의 흐름만을 쫙 보면, 이건 위로 갈 생각이 없어. 그렇게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 중에 다우를 보시고, 요거 잘 보세요. 요거를 잘 보시고, 제가 언제 걸 보여드릴 거냐면, 리먼 때 걸 보여드릴게요. 리먼 때 걸. 쭉 10년 전으로 넘어가서, 예, 리먼 때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2008년 5월? 아니지? 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가 여긴데, 지금 차트가 어디 정도에 가깝냐면, 예, 여기, 요 단계를 보세요. 여기 단계. 여기 단계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옆으로 쫙 차트를 그려. 옆으로 차트를 쫙 그리는데 거래량이 딱 튕겨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 거래량 나왔잖아요. 여기 거래량 나오는데 무너져. 예,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요봉 같아요. 요봉의 느낌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저가를 깨고 횡보 구간에서 만들어진 저가를 깨고 무너지는 봉. 예, 지금 이 봉처럼 보여요. 볼린저 밴드 20하단선까지는 안 가되, 예,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위로 튕겨 나오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보시면, 예, 동일하게 기존에 만들어진 저점 다 붕괴하는 음봉이고 거래량이 튕겨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흡사해요. 예, 이 횡보 구간을 뚫은 거예요. 아래로. 이 수개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횡보했는데 이 횡보 구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요. 뭘 뜻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연봉으로 보면 더 깔끔하죠. 예. 볼린저 밴드를 닫고요. 볼린저 밴드를 닫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차성원님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에 있어요. 아래. 위에 있지 않아요. 예. 위에 있으면 지지가 되거든요. 예. 위에 있으면 지지가 되는데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 돼요. 그래서 400에서 떨어진 거죠. 자, 국장의 볼배를 보세요. 국장의 볼배는 좀 달라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는 내려서 상단선을 찍었지만 지금은 예, 상단선이 위에 있어요. 됐죠? 예, 여기까지 이제 미국 증시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참고 삼아 보시라고. 자, 미국 증시는 거래량이 늘고 있다. 1. 그죠? 다우는 60%가 넘었고 나스닥은 58%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본 기억에 이 정도 속도로 거래량을 내뱉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작년의 흐름은 대부분 거래량을 줄였어. 정말 짜증날 정도로 거래량을 계속 줄였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요. 거래량을 줄이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추매가 없는데 팔질 않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팔아요. 오르든 내리든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오르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죠. 흔들면서 계속 팔아버리니까. 월봉은 다우는 60%, 나스닥은 58%라는 걸 감안해 보면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2, 3일치의 거래량은 계속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봉은 상단선에서 시작한다. 내일 갭상승이 없으면 상단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올라도 누를 거란 얘기예요. 올라도 누른다. 확률상 올라도 누른다. 하단선이 없어요. 그 얘기는 누르면 많이 누른다죠. 자, 다시 미국 증시의 나스닥을 보건대 예, 주봉을 봐서는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는다. 갭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엔 누를 거다. 그게 언제냐? 아직 모른다. 자,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겠습니다. 벌써 28분이 지났네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부탁드렸던 거 있죠? 예.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하지 마라. 예.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단선 여기입니다. 예. 상단선은 여기에요. 요거는 352죠. 예. 그러니까 매도자는 352 위에서 고려하셔야 되고 여기가 347.7입니다. 매도하고 싶으면 이 가격 벗어나야 돼요. 347.72를 벗어나야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7.72 아래에서는 매도자는 홀딩만 가능하지 신규 매도하면 골치 아파요. 네, 누가 저 밑에서 타이거 고버스 사시고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사시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네, 내 것이 아닌 건 절대로 노리시면 안 돼요. 자, 뭐 할 얘기 없죠. 월봉은 지금 매수 위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봉을 보시면 고가 낮아졌고 저가 낮아진 하락봉입니다. 그러니까 봉은 하락봉이에요. 예. 봉은 하락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메리트가 없죠.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을 볼게요. 월봉 거래량이 얼마냐? 지금 월봉 거래량은 63%예요. 조만간 늘겠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보다 더해요. 미국 증시보다 더합니다. 이건 거래량이 위로 치솟아 오른다는 얘기니까 볼펜 20은 간다고 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다. 예. 예, 그럴 수 있죠. 예, 차성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근데
어차피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 정도의 거래량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거래량 구조는요, 이건 이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요, 이런 거래량 구조가 이게 투심이 내려갈 때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여기에 여기 요것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지금 이 정도 급으로 나온 게 이게 지금 그 2018년 10월 달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어딨냐? 이 정도 급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예. 리먼 때밖에 없어요. 일반인님, 볼린저 밴드 20하단. 볼린저 밴드 20하단선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의 구조는 리먼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리먼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가죠. 예, 이 거래량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좀 더 까놓고 봐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일 거잖아요. 자, 제가 지금 보라고 한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요거 보시라는 거예요. 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로 가봅시다.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 이때예요, 이때가 언제냐? IMF 때. 그죠? 자, IMF 때 거래량 미친 듯이 나왔어요. 보세요. 띵. 보이시죠?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왔던 시절이 IMF 때예요. 지나고 나서 여기요. 여기도 미친 듯이 나왔죠. 예. 여기 언제인지 보세요. 2000년 6월 닷컴 버블 끝나고. 그죠? 요게 닷컴 버블이고 닷컴 버블 끝나고 주저앉았어요. 그때도 거래량이 나왔죠. 그 뒤로 거래량이 이 정도로 나온 건 리먼이에요. 리먼 때. 예. 리먼 때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없어요. 지금 레벨의 거래량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IMF 때 한 번, 예. IMF 시절에 한 번이고, 그 다음이 닷컴 버블 꺼졌을 때, 그 다음이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정도 급은 없습니다.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고개를 쳐든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방에 유리하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놓고 안 내린다?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한 거예요. 왜? 지금은 계속 투매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래량을 늘리는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놓고 안 빠지기는 쉽지 않아요. 네. 자,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상해 지수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상해 지수. 자, 상해 지수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상해 지수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거래량 언제 올라왔냐면, 이때 올랐어요, 이때.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21년도 8월 달입니다. 예. 8월 달에 올라왔을 때 그 얘기했죠. 이건 올려 파는 거다. 그죠? 상해 지수를 보고 한 얘기는 이건 올려 파는 거고,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볼린저 밴드 20하단선을 간다. 가죠. 그죠? 거래량은 계속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위에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제일 먼저 항생이 망가졌어요. 항생.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망가진 지수는 홍콩 H예요. 항생. 예. 보루스님 안녕하세요. 항생이 제일 먼저 지수가 망가졌고, 그 다음이 상해예요. 예. 그러니까 상해는
올려 팔면서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그 다음이 국장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예요. 그러니까 순서예요. 항생이 망가지고 상해지수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망가지고 국내 증시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망가지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망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올라와요. 예? 지금 상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거래량이 다 올라왔고 미국 증시는 아직 거래량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 상태가 아닌데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올라오면 6월달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다음 주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5월 3주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5월 3주에 내렸다. 그럼 만세예요. 만세. 5월 3주에 하락하면 만세입니다. 그럼 6월 두 번째 주까지는 310 이하는 보는 거예요. 다음 주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만 월봉은 우리 편이에요. 월봉은 우리 편이다. 월봉의 거래량은 작정했다. 이건 내리려고 작정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건 주봉이 언제 무너져 줄 거냐죠. 주봉이 언제 무너져 줄 거냐. 거래량 보면 딱 감이 와요. 거래량 위로 올라왔잖아요.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건 언젠가 무너져도 한번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국장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한 번은 무너진다. 그게 언제냐. 그게 답답한 거죠. 빨리 무너지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흔드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자, 월봉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봉은 이미 지난달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민은 다음 달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할 건지, 예를 들면 이제 곧버스를 나는 손절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도 이번 달은 아닙니다. 다음 달 가서 결정하셔야 돼요. 아직 승패가 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뭔가 결정할 수 없어요. 월봉은 지금 결정하면 안 돼요. 안타깝지만 월봉은 지금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의도를 명확하게 다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축구 경기를 해요. 오늘 지금 토트넘이랑 번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반전에 만약에 번리가 5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네, 근데 후반전에 토트넘이 7골을 넣으면 번리가 이기나요? 아니죠. 토트넘이 이기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승자가 승자지 중간에 누가 이기느냐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수익이냐 손실이냐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결과는 아니에요. 예. 뭔가 판단을 하려면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봉은 하락봉이에요. 월봉은 하락봉이라는 거죠. 하락봉. 이건 상승봉이 아니에요. 고가와 저가를 낮추는 봉이 상승봉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고가와 저가를 낮추는 봉은 기본적으로 하락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하락봉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상승봉으로는 못 바꿔요. 예. 하락봉이 아니게 만들 수는 있어요. 지난달 고가를 넘어서 하락봉이 아니게끔 만들 수는 있는데 상승봉은 못 만들어요. 근데 하락봉을 유지할 수는 있는 거죠. 이미 고가 저가 다 낮추고 있잖아요. 고가만 안 높이면 이건 하락봉이에요. 됐죠? 이제 주봉으로 가봅니다. 주봉에서 2포를 띄워볼게요. 아니다. 2.25포니까 이거 348? 지금 종가가 얼마죠? 345.50 2.25 더하면 7.75 그죠? 자, 347.75 이거 어디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 데이터? 예, 이게 주봉의 월봉의 하단선이죠? 월봉의 하단선. 자,
자, 보세요. 열렸죠? 위가 열렸어요. 이건 누르지 않아요. 근데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343. 그죠?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힘이 없어요. 냉정하게 힘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잖아요. 하단선은 여기 있고 1번 2번 이것도 있네요. 근데 요것도 포함하죠. 2번 3번. 자, 본인이 매도해야겠다. 1번 2번. 그죠? 매수해야겠다. 3번. 그런데 여기를 안 넘었다? 그럼 무조건 하방. 예? 이번 주에 고가를 안 넘으면 그냥 하방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않으면 하방인데 매도할 자리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상단선이 없잖아요. 상단선은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죠. 이번 주 고가를 넘을 경우,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하방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매수 전략은 3번 아래. 시가가 347.75이기 때문에 월봉의 매수가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월봉의 매수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가 없죠. 예, 없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위로 갈 수 있죠. 5월 3주는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월 3주. 근데 5월 3주가 위로 가도 여기요. 여기는 계속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승하려면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 상승으로 계속 갈 거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넘고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고가 넘고 그 다음 주에 또 고가 또 넘고 그 다음 주에 고가 또 넘어야 돼요. 4주 연속으로 고가를 넘어야 돼요. 저가도 다음 주에 저가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저가 또 지켜야 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저가를 또 지켜야 돼요. 그러면 4주 연속 고가 상승, 4주 연속 저가 상승을 해야 상방이 됩니다. 그 말은 계속 사야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로 보면 뭐 4주 연속 고가를 못 높이겠어요. 4주 연속 저가를 못 높이겠어요. 차트는 다 돼요. 다 됩니다. 근데 4주 연속 저가를 높이고 4주 연속 고가를 높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366 넘을걸요? 366 넘을 거잖아요. 4주 연속 올리는데 그거 못 가겠어요? 예? 곧 350에 도달할 텐데? 그러면 366을 갔을 때 현물을 얼마 사야 되는지 아시죠? 16조. 예? 366에 도달하려면 지금이 347이잖아요. 345. 그러면 여기서 20%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16조에 16조. 16조 살까요? 그러면 상방에 배팅 하셔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20% 올리는 동안 16조를 매수한다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당장 곧버스 손절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할 것 같으세요? 1월, 2월, 3월, 4월 그 많은 시간 동안 여기저기 흔들면서 한 짓은 개인한테 현물을 준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현물만 줬어요. 1조 털었거든요. 지금까지 준 돈에서 딱 1조 털었어요. 1조 8천억. 방향이 바뀔까요? 그 돈 가지고 이 짓을 한 달 내내 해야 돼요. 8천억씩 터는 행동을 한 달 내내 해도 16조 털기 힘들어요. 그러면
8천억 털 때마다 2%씩 올라가죠? 이거 20번 해야 돼, 20번. 20번 하면 몇 프로 올라가요? 2%씩 20번. 20%. 그죠? 20번이니까 40% 오르겠네요. 예. 그 얘기는 366 가기 전에 현물 다 못 털어요. 못 털겠죠? 6%씩 오를 텐데, 6%. 6%면요, 이틀이면 12%예요. 3일이면 18%고. 3일이면 끝나요. 3조 원 정도만, 예, 개인이 현물 팔면 366에 도달합니다. 나머지 13조는 어떻게 해요? 익절하나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자금의 흐름으로만 보세요. 그러면 이건 급등하기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다고. 너무 많이 개인에게 현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걸 되산다.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되살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버스야 뭐 시총 2조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1,000억씩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인데, 나머지 현물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현물을 올리는 게 쉬울까요? 쉽다고 생각하시면 고버스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삼성전자가 2.47% 올랐어요. 외국인 매수했을까요? 아니요. 외국인 매수 안 했어요. 외국인 매도했어요.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 오르면 외국인 뭘로 돈 벌어요? 다 매도입니다. 보이세요? 다 매도예요. 뭘로 돈 벌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외국인이 돈을 벌 게 없다니까요. 뭘로 벌어요? 현물로 번다고요? 어떻게 벌어요? 사질 않는데.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오르든 내리든 안 사요. 그럼 지금까지 개인이 삼성전자를 사들인 돈이 얼만데 1636억 팔면 방향이 바뀌나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승 하락만 보시지 마시고 도대체 이들은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외국인은 상방에 관심이 없잖아요. 상승하게 두는 거지 상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 올라갈 거면 매집을 해야죠. 이 종목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매집을 해야 돼요. 근데 매집을 안 한다라는 거는 환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데 어떻게 현물을 사요? 현물 못 사는 거지, 무서워서. 자, 그러면 4주 연속으로는 못 올린다 이거죠. 어디서 무너질 거냐예요. 5월 3주, 5월 4주, 6월 1주, 6월 2주 중에 1, 2, 3, 4. 이 중에 언제 무너지냐는 거죠. 언제.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5월 4주부터는 1구간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6월 2주까지 영향을 미치죠. 네. 다음 주에 오른다고 해도 5월 4주에 내리면 하방이에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음봉 나면 하방이라는 얘기죠. 다음 주에 음봉이 나면 하방이라는 얘기예요. 양봉 나야 상방이고 음봉 나면 하방입니다. 근데 양봉을 내려면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월봉, 주봉 다 없어요. 이걸로는 양봉 못 내죠. 그죠? 네, 주봉에 있는 저 하단선의 수준 가지고는 양봉 내기 힘들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일시적으로 상방으로 위로 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고가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받네? 이런 생각은 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상방으로 틀었냐? 그거 모르겠어요. 상방으로 틀기에는 너무 약발이 없어요. 너무 빈약해. 이렇게 상방으로 간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거의 제 입장에서 완전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자, 보세요. 외국인이 얼마 샀나? 684억 샀어요. 이걸로 어떻게 상방으로 가요? 684억은요, 한 종목도 안 되는 돈이에요.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한 종목 순매수 금액으로도 작은 금액인데, 이걸로 지수를 지금 2.2% 넘게 올렸다는 얘기는 황당한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매도 쳐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매수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지수를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데서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자, 선물 보세요. 선물 9천억 매수한 게 엄청 커 보여요. 미치겠어요. 그죠? 근데 누적은 2조 8천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2조 8천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금요일날 9천억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이걸 다 해결하려면 2조 8천억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조 8천억을 써가지고 352라니까요, 단가가. 그럼 여기서 7% 올리는데 2조 8천억 다 정리해야 돼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못한다고 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8천억 써가지고, 아니, 9천억 써가지고 지금 8% 올렸는데, 여기서 8천억 쓰면 2조 원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예요. 느리다. 상승폭이 느리다라는 게 아니라, 자금을 정리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다 정리 못할 거라고 봐요. 352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정리는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352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손절하겠어요? 그럴 놈들이면 올리지도 않겠죠. 추미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곱버스 나라님의 의견 공감해요. 풋을 싸게 사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는 거죠. 잘 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선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선물이 매수로 바뀌어야 위로 가요. 왜? 현물은 답이 없거든. 지금 상태에서 현물은 아예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선물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자, 1월부터 지금까지 현물이 19조예요. 19조. 됐죠? 예? 2022년 1월 달부터 5월 15일 현재까지 개인이 매수한 돈이 19조라고요. 그럼 끝났잖아요. 예? 19조를 들고 있다고요. 자, 366 위에서 그건 1월 24일 이후거든요. 15조 6천억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366을 가려면 16조를 사야 된다고. 됐죠? 지수가 366, 그러니까 여기서 20%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16조예요. 16조 산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인 600억 사는데? 예? 상방 가는데 외국인이 배팅한 돈 600억이에요. 그 16조 언제 사요? 기관만 산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외국인이 얻는 게 없잖아. 올라갈 거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야죠. 같이 사야 돼요. 근데 지금
매도의 주력자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지금 현물을 팔고 있는 게 기관이 아니라고요. 외국인이지. 근데 여기서 기관이 사서 올리면 외국인은 계속 매도잖아요. 그럼 외국인 상방 보겠어요? 괴롭히지? 깽판 놓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방으로 간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사야 돼. 지들이 매도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16조 사면 상방인 거예요. 포기. 예? 외국인이 현물을 16조를 땡기면 포기라고요. 제가 했던 말 다 뒤집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고버스도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외국인 680억 사요? 관심 없어요. 680억으로 14조 2천억 남은 거 언제 손절해요? 못하겠죠. 그럼 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못 가요. 예, 강철중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으로 봤을 때 현물은 이미 답이 났다고요. 현물은 오케이. 현물은 상방 없어. 현물은 상방이 없습니다.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남은 거 뭐 남았어요? 선물 남았죠. 그럼 위로 가려면 선물로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물도 매도야. 그러면 이게 매수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상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옵션밖에. 16조의 1%는 1600억입니다. 16조의 1%는 1600억이에요. 예. 옵션으로 지수 1% 올려가지고 1600억 벌어요? 못 벌어요. 그 얘기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위로 가기 어렵다. 너무 무거워요. 이게 올해만 20조잖아요. 올해만.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 110조예요. 개인이 매수한 돈이 110조입니다. 근데 20조도 했죠. 그러면 지금 130조를 개인이 들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130조를 들고 있는데 위로 가요? 왜요? 왜 위로 가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12,000원짜리 고버스를 2,000원을 만들면 손절하기 쉬워요. 6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6분의 1 가격으로 사요. 주식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금 반토막도 안 났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여기서 사야 되죠?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차트는 거짓말을 합니다. 네. 강철중님의 의견에 맞을 수도 있어요. 저때 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라면 가두겠어요. 저라면 가두겠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일단 가둬놔야 돼요. 그리고 공매도 치면 되죠. 공매도를 꼭 비싸게 칠 필요는 없어요. 가두는 게 중요한 거지, 못 빠져나가게. 지금 걸려둔 돈이 130조인데요. 그 사람들 못 빠져나가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패도 되죠. 자,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외국인 선물 아직 매도예요. 현물은 볼 것도 없고 외국인은 아직 2조 8천억을 들고 있기 때문에 미친듯이 환매가 나와야 돼요. 위로 가려면 환매가 나와야 됩니다. 환매 안 나오면 아니에요. 환매가 안 나오면 상방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해야 그나마 위를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여기 선물 매도 쳤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지금 매도가 고가 넘으면 매도가 가능한 건 350입니다. 이번 주 고가 넘으면 매도가 가능한 건 350이니까 월봉 상단선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끝. 이번 주 고가 넘지 못하면 그냥 하방이에요. 어디까지 가냐? 여기요. 343까지는 다시 갈 수 있습니다.
343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 자, 정리. 이번 주 고가 넘으면 352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대응하세요. 352. 반대로 이번 주 고가 못 넘으면 343 밑으로는 한 번은 구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봉은 아리까리예요. 이게 음봉으로 끝났으면 좀 나았을 텐데 더 밑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아리까리한 상태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5월 3주는 더군다나 0구간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일봉이에요. 일봉. 이 일봉 얘기를 하려고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아, 죽겠네. 자, 일봉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났어요. 2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자, 여기가 꼭지예요. 여기가 꼭지입니다. 종가는 얘가 꼭지일 거예요. 자, 종가는 얘가 꼭지고 이게 종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는 여기서부터 내려갔잖아요. 그 종가는 여기서부터 하락했고 그 다음에 저가랑 고가는 여기서부터 하락했어요. 요거부터 하락했거든요. 그럼 이제 잠깐만요. 콜옵션 시세가 안 나와서 월요일 갭 띄워서 밑으로 빼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콜옵션 시세가 안 나와서 월요일 갭 띄워서 밑으로 빼겠죠. 343에서 빼면 끝이죠. 343에서 352까지 올린다? 없어요. 343 가면 끝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 짜자자잔. 보시면 이게 월요일, 여기 화요일, 이게 수요일이에요. 월, 화, 수. 잘 보시면 월, 화, 수는 다 하방이에요. 월, 화, 수는 다 하방이고 목, 금은 상방이에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월, 화, 수는 올라도 상승이 아니에요. 목, 금에 올라야 상승이야.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상방이고 이게 하방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즉 봉을 올려도 시간은 하방이에요. 진짜로 상승할 거면 목금에 올려야 돼. 목금에. 근데 월화를 올려놓고 수요일날 빼잖아요. 그러면 목금은 상방으로 가야 될 시간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을 그릴 때 상방으로 갈 거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일날 위로 갔어야 돼. 여기 만기일이거든요. 네. 만기일날 위로 갔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덜 올렸으면 돼. 그러니까 만기일날 미리 올리고 금요일날 덜 올렸으면 이게 상방 차트가 되는데 만기일날 뺐잖아요. 이게 지금 0구간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구간에 저 올렸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저가를 깨면 끝나요. 저가를 깨면 끝나.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저가를 깨든가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든가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깨든가 저가를 깨면 여기가 깨져요. 됐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안에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이번 주 저가를 깰 정도의 파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거 상방으로 갈 거면
저가는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3일간. 예, 이게 상방 조건이에요. 자, 위로 갈 거다? 월, 화, 수, 저가 다 지켜야 됩니다. 월, 화, 수 안에 저가 깨졌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 저가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저가 깨지면 말씀드렸죠? 6월 두 번째 주가 바닥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만기일에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6월 두 번째 주까지 쏟아져 내린다라는 뜻이죠. 올랐다 내릴 수도 있잖아요. 선물로 350까지 쳐올렸어. 풀이가 작살났어. 그건 월요일. 화요일 날 월요일 저가 깨면 되잖아요. 그때는 괜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 그리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빠져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화요일날 찍고 깨도 돼요. 이렇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언제 저가를 깨느냐가 중요하다고. 언제 저가를 깨느냐 중요합니다. 언제 저가를 깰 것이냐. 그리고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되죠. 월, 화, 수 안에 그죠? 전봉 저가 깨면 최저가 모드죠. 자, 상방이면 월요일에 갭 띄우고 추세선 상단인데 눌리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올라갈 거면 아래 꼬리 그려야 돼. 그냥 갖다 죽어요. 그죠? 월, 화, 수 안에 전봉 저가 깨면 최저가 못 오더라고요. 이건 얘네들이 시간을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그 얘기는 이번 주 저가를 깰 만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스닥 보여드린지 이해되세요? 나스닥은 시초가가 매도가예요. 나스닥은 시초가가 매도가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올랐다가 윗꼬리 감으면 미장 빠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국장이 월요일날 위로 쫙 올라갔다가 윗꼬리 감고 내려왔다. 그 얘기는 나스닥은 시초가가 매도가니까 월요일부터 누르겠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양봉을 내? 그러면 월요일은 버티는 거예요. 미국도. 그리고 화요일날 빠졌다? 그럼 미국은 화요일날 빼는 거야. 어차피 시초가가 상단선이니까. 그걸 언제 누를 거냐. 그 시점을 국장을 보고 가늠하셔야 돼요. 네. 외국인이 선물 매도 바로 쳤다? 그건 그냥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 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이게, 잠깐만요. 이게 월화. 화요일에만 고가 안 높이면 돼요. 월요일에 그러니까 오히려 고가가 높아야 돼요? 월요일에 고가가 높아야 된다고요. 월요일은 고가 넘어도 돼. 화요일만 안 넘으면 돼. 화요일만. 고가로 보면 화요일만 0이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고가보다 화요일 고가가 낮으면 돼. 그럼 땡큐. 그러면 하방이에요. 저가는 한 번만 깨면 돼. 예, 저가는 한 번만 깨지면 됩니다. 그럼 목금 가서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목금 가서 내리면 돼. 정작 0구간 상승할 때 투자 심리도 내리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존재해요.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중간에 올릴까요? 그냥 계속 내리지?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내리면 되는데 왜 자꾸 중간에 올리냐는 거예요. 예. 자, 날짜로 봅시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 그러면 얘가 16일이죠. 얘가 16일 봉이에요. 얘가 17일 봉이고, 얘가 18일 봉이고, 얘가 19일 봉이고, 얘가 20일 봉이에요. 이렇게 해서 5월 3주가 끝납니다. 그죠? 예. 5월 3주가 끝나고 5월 4주가 되면 요렇게 쓰잖아요. 요게 월, 요게 22일, 요게 23일, 요게 24일, 요게 25일, 요게 26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봉은 언제 거냐? 예, 22, 23, 24, 25, 26, 27, 18, 29일이죠. 맞나? 맞아요? 16, 17, 18, 19, 20, 21, 22, 이게 23이구나. 23, 24, 요게 25, 요게 26, 요게 27이에요. 그러니까 28, 29, 요게 30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일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만들어지는 게 이번 달 말일 매트릭스예요. 이번 달 말일의 매트릭스인 거죠. 그럼 계속 0과 2를 섞어놔야 돼요? 0과 2를 섞어놔야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23일이 월요일. 고쳤잖아요. 고쳤습니다, 서영차님. 틀리면 바로 태클 들어오시네. 자,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그러면 이제 30, 31일까지 해가지고 이번 달이 끝나는데, 그게 화요일 날 결정이 돼요.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는 거의 다 만든 거예요. 이틀간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게 5월 4주차 막판부터 또 안 좋은 거죠. 5월 4주차 막판부터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사실상 다음 주 목부터 다음 주 목요일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예요. 이 구간이 상승하냐? 그러니까 19일부터 26일까지. 요 구간에서 상승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그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그 나머지는 하락 구간이에요. 하락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 구간 안에 있어요. 하락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가 넘어도 돼요? 그러니까 금일 고가 넘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고가를 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내려오면 상관없어요. 음봉 났다? 그럼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차라리 월요일날 고가를 높여야 돼요. 17일날 고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죠? 17일에 고가를 낮춰야 되니까 오히려 월요일날은 난리를 쳐야 돼요. 월요일은 난리를 쳐야 돼. 높은 고가가 필요해요. 못 넘게. 종가만 하락해주면 베스트겠어요. 짱입니다. 종가 하락이면 여기가 최저가거든요. 그죠? 종가가 하락이면 최저가 모드잖아요. 그러면 만기일날 종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고가는 난리를 쳐도 돼. 땡큐. 종가만 내려줘. 그거예요. 내일 바라는 건 그거 하나. 고가를 높여도 좋다.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든 아니면 넘지 않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난리를 쳐라. 왜? 고가가 높아야 되고 월요일이 고가이었으면 하니까. 만약에 화요일까지 오른다. 그럼 수요일에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요. 수요일에 기회 있습니다. 수요일에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까지는 저가만 한 번만 깨면 돼요. 저가만 한 번만 깨면 된다.
그 저가가 한번 깨지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번 주 저가를 깰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갭 상승이 크면 클수록 외국인한테 불리합니다. 그죠? 갭 상승이 크면 클수록 외국인한테 불리해요. 왜냐면 2조 8천억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폭이 줄어드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봉 시간을 잘 보세요. 일봉 시간. 월요일은 제발 난리쳐다오. 종가만 하락하면 게임 끝. 됐죠? 외국인이 종가를 하락시킨다는 얘기는 선물 매도한다는 얘기고요. 선물 매도하면 끝이에요. 자, 설명 다 한 것 같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요일까지는 지켜보시라. 제 개인적인 조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요거랑 똑같아요. 4월 13일자. 김양현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봉이 이봉이에요. 이봉. 이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만기일. 그 다음에 이게 금요일. 그 다음에 종가 하락한다? 이런 뜻이죠. 종가 하락하고 저가가 깨지면 여기가 깨지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봉은 딱 요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어떤 봉 보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만기일. 그 다음에 요게 금요일. 똑같잖아요. 다른가요? 제가 보기에 똑같이 생겼는데. 요 윗꼬리 이렇게 달아도 된다고요. 이렇게. 달아도 돼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종가 하락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저가 하락. 그리고 최저치 붕괴. 이게 제가 보는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나오면 만세. 제가 보는 건 지금 월요일에 기대하는 거 이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나오면 5월 3주가 5월 2주 저가 깨져. 그러면 6월 2주까지 하락이죠.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월, 화, 수안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건 없어요. 넘어도 돼요. 윗꼬리 달 때 주봉고가 넘어도 됩니다. 왜? 그 다음 주 1구간이야. 주봉의 최고가 모드를 내도 휩소 내버리면 돼요. 고가 낮추면 돼. 그러니까 주봉이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최고가 모드가 만들어지니까 2주 전 고가를 넘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나머지 3주가 다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낮추면 그냥 휩소내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고가를 넘는 건 두렵지 않다. 왜? 352는 막아줄 거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청산하지 않는 한 2조 8천억대의 선물 매도를 들고 352 이상의 시세를 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352까지 밀린다는 얘기는 풋을 매집하거나 콜 매도 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르더라도 종가가 하락하면 결국에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쳤다는 얘기고 미국 증시의 상승을 보고 개인이 상방에 달라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집을 거란 얘기예요. 뒤집으면 종가가 내리겠죠. 종가가 내리면 요 월, 화, 수 스텝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월요일에 음봉, 화요일에 저가 깨고 수요일에 최저치를 딱 깨는데 최저치를 딱 깨는 순간
주봉은 아웃이에요. 그죠? 주봉은 아웃. 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6월 2주까지는 그냥 그 시간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려면 다음 주 다 관망하셔야 돼요. 죽든 살든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곧버스를 손절한다라는 것도 다음 주 다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아, 망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세요. 이렇게 뜨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건 아래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요거 보여요. 요거. 요 흐름이 보인다고요. 요거. 이게 보인다고요, 요거.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외국인이 위클리는 풋을 샀거든. 그죠? 위클리는 풋을 샀어요. 야간에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실망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자. 수요일까지는 적어도 지켜봐야 된다. 수요일까지는. 아직 나스닥은 상단선이 남아있고 하단선이 없어요. 그 얘기는 올라간 거 다시 다 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국장을 올릴 생각이 있었으면 적어도 두 가지는 했어야 돼요. 첫 번째, 만기일날 올렸어야 돼. 만기일날 올렸어야 돼요. 이게 상방으로 틀 수 있는 봉이란 말이에요. 안 틀었어요. 그 얘기는 완벽하게 상방으로 가려는 의도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선물 청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적어도 1조 4천억은 털었어야죠. 근데 9천억밖에 안 털었어요. 1조도 안 털어요. 4조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1조를 안 턴다? 그 얘기는 아직은 이들은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명확한 사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지만 더 지켜본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옳다? 아니에요. 제가 옳을 리가 있겠습니까? 신도 아니고. 근데 생각은 갖고 바라보는 거죠. 예? 생각을 갖고 바라본다고요.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졌는지는 확인해야죠. 경기를 뛰고 있는데 포기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후반 다 뛰고 추가 시간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까지가 후반이고요. 목, 금은 추가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요일 안에 이번 주 저가 깬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추가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자, 확인하셔야 될 거 월, 화, 수 안에 저가 깨는 봉 나와야 됩니다. 월, 화, 수 안에 전봉 저가를 깨는 봉이 나와야 돼요. 결국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 치면 전봉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곧버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다. 예. 성급하게 빠져나가지는 마라. 다만 추매는 조심하시라. 그죠? 들고 있는 것과 추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추매는 유리할 때 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이고요. 선물은 뭐 가볍게 봐야죠. 선물은 똑같죠. 예,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상단선의 위치가 시가예요. 351.20. 그러니까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차성원님대로 되면 게임 끝이에요. 예. 차성원님의 생각이 뭐냐면, 제 생각은 올해 야간 선물 무시하고 개파락시키면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방이에요, 그냥. 월요일에 개파락하면 그냥 하방이에요. 선물 매도 칠 거거든. 예. 그러니까
시초가를 보고 내일 아침에 의견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주 고가를 안 넘으면 그냥 베스트고요.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352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352 위로 넘어가려면 2조 8천억을 다 털어야 된다. 예, 그것만 감안하시면 돼요. 자, 주봉. 여기가 347.95 7.95였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미 선물이 빠지면은 뭐 시나리오가 딱 좋겠죠. 예. 여기도 똑같아요. 미가 열려 있고 하단선의 위치는 343, 상단선은 351.98, 그다음에 353.6이니까 결국에는 352대까지는 와야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 넘으면 352대까지는 쳐올릴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고요. 이번 주 고가 못 넘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봉. 일봉은 사실 뭐 무의미하죠.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막는 힘이 없으니까. 막는 힘 없어요. 받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352는 못 넘을 거예요. 이 구조로 가면 352는 못 넘어요. 거래량 때문에. 이 거래량 보세요. 종가가 밑에 있잖아요. 예, 못 넘어요. 그러면 2포 올랐을 때 월요일 고가는 352를 넘지는 않을 거다. 고버스 관심 있으시면 352대에 체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됐죠? 돈은 아까 다 보여드렸어요. 돈은 전부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고버스를 볼 게 있을까요? 고버스는 이거 고버스 이거 꼭 보여드리고 넘어가야겠다. 예, 351을 넘으면 고버스는 고민해보세요. 이거 2,600원이잖아요. 2,600원. 고버스는 일단 시작할 때부터 2,600원이었고요. 2,645원 위로는 매수는 안 된다. 이건 뭐 적혀져 있던 거고, 주봉은 아래가 열려요. 어차피 아래가 열리기 때문에 예, 열립니다. 이렇게 개파락 나오면 더 열리겠죠. 그래서 예, 주봉은 매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일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봉, 일봉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월봉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예, 뭐 아래가 다 열렸잖아요. 그때 가서 351을 찍었을 때 고버스 가격을 보시면 돼요. 지금은 측정이 안 돼요.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하단선이 별로 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시초가를 찍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월봉은 매수가가 여기에요. 2,710원, 15원. 네, 이 정도 됩니다. 좀 아쉬워요. 그냥 장대 음봉이었으면. 이거는 6월 2주까지 무조건 하방입니다라고 설레발을 좀 쳤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매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올 것 같고요. 예상치로는 전부 다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350일을 넘는 순간부터는 어쨌든 정리하기 어려울 테니 그 다음부터는 하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나요?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새로운 분이 계시면 제가 광고를 좀 해야죠.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을 운영해요. 방. 능력이 안 돼서 리딩은 못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버스에 나 물렸다. 그럼 오세요. 네, 고버스 들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수다도 떠시고 재밌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 이제 방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져서 잠깐만요. 제가 링크 드릴게요. 저희 방 이제 예전에는 한 100명대였는데 달러도 저 방에 와서 서로 얘기하시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달러 쪽보다는 고버스나 지수 보는 데 최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달러는 또 달러를 잘 보시는 분께 물어보는 게 좋겠죠. 저희 방이 인원이 이제 몇 명이냐면 저희 300명 넘을걸요? 300명이 뭐야? 360명 넘습니다. 이제 어디 갔지? 저희 인원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띵글라이프라고 돼 있잖아요. 361명이에요 지금. 저희 안 작습니다. 방 안 작아요. 서로 즐겁게 대화해요. 인원도 꽤 많습니다. 서로 안 싸우고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수나 그리고 이제 고버스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오시면 서로 즐거운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띵글 차트는 모든 종목 다 적용되는 건가요? 다 돼요. 다. 근데 적용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띵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일단 암호화폐 쪽이 있고 업비트 API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할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이랑 유안타 증권 API에 붙어 있어요. 그건 주식만 돼요. 지수 주식. 지수랑 주식만 돼요. 외국 해외 종목 안 돼요. 해외 지수도 안 돼요. 안 줘요. 키움도 안 주고 유안타도 안 줘요. 근데 띵글 차트가 어디에 돼 있냐면 영웅문 글로벌에도 돼 있고 키움증권 HTS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로도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에 적용되어 있는 거는 단순하게 주식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증시도 볼 수 있어요. 뭐 필반, S&P, 그 다음에 뭐 니케이 다 볼 수 있어요. 제공되는 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QQQ나 TQQQ, 그 다음에 SOXS나 SOXL 같은 ETF도 글로벌에는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에 세팅해 놓고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실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돼 있어요. 대신 이제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글로벌이나 키움에 돼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고 유안타나 키움 API로 쓴 거는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체험판이 있어요. 체험판이 있으니까 쓰시고요. 키움이나 글로벌은 제가 그냥 드릴게요. 키움증권에 세팅하는 거나 키움증권 글로벌에 세팅하는 건 저한테 메일 주시면 그냥 드릴게요. 왜 드리냐? 어차피 그거 배워서 쓰시려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라도 사서 보시라고 세팅 값을 드릴게요. 세팅해서 그냥 쓰세요. 그런 거 가지고 돈 벌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드리겠다. 예요. 저희 어딨지? 요게 지금 어려우시면 요게 책이에요. 요거 보시면 해석하는 방법 다 나오고요. 체험판 써보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돼요. 메일 주시면
그냥 체험판 드려요. 예. 써보시라고 드리고, 키움증권 쓰시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드릴게요. 이런 거 가지고는 돈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오늘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